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교재 288쪽 펴주시겠습니다. 회사는 2100번 3일전자, 주식회사 3일전자로 로그인해 주시고요.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회계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세를 중심으로 쭉 실습을 했고요. 이 시간부터는 이제 실습을 인사급여로 넘어와서 인사급여에서 사원 등록, 여기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실습할 거고요.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일용직 근로사원의 급여자료 입력, 그리고 일반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험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TAT급 소득세 관련한 실무 문제는 여기 인사급여 메뉴에서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일용직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 다음에 연말정산 관리에 있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럼 메뉴상으로는 이게 5개 메뉴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네. 여기에서만 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할 때 이제 알아야 될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 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앞 시간에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철의 인적사항, 여기 있는 이 인적사항은 이 내용은 사원 등록에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김현철의 그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요. 이거는 부양가족 등록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양가족들의 소득사항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소득사항 및 특기사항들. 그래서 이 사항을 보고서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할 때 여러가지 그 기본공제 대상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또는 장애인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 등을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료를 가지고 이제 김현철의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 같이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인사급여에서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사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김현철 씨 코드는 1001번 1001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사원명 김현철, 엔터, 내국인 엔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651010 177 1119. 자, 커서는 이제 입사 연월일로 넘어갔죠. 거기 표에 보시면은 2019년 안 써져요. 그때는 여기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코드니까 숫자 100 사원명 김현철, 내국인, 주민번호까지 입력하면 입사 연월일로 커서가 넘어가거든요. 거기다가 2019년 0201 국적 KR이니까 엔터,
체류 자격 뭐 국적이 KR이면 체류 자격 그냥 엔터로 넘어가면 되고요. 내 외국인 구분해서 내국인 엔터 하시게 되겠습니다. 거주지 대한민국 엔터. 주민번호 주민번호에서 엔터. 그 다음에 거주자 구분해서 거주자 엔터. 7번으로 넘어갔어요. 급여는 월급 엔터. 임금에다가 월급을 입력해 주는데요. 그 표에 있습니다. 500만 원이네요. 5 플러스 엔터. 산재보험 적용 여부. 산재보험이 부라고 돼 있네요. 이 사람은 김현철 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 경영자는 산재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로 해줘야 급여 계산할 때 산재보험료가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여로 해놓으면 산재보험료가 급여에 반영이 아니 산재보험료가 이제 4대 보험료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산재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회사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산재보험료 부. 그다음에 국민연금 보수월액 거기 따로 500만 원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급여의 월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보통 이 사원 등록할 때 급여는 비과세나 과세를 전부 급여라고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비과세 급여는 다 빼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산출하는데 이용되는 급여만 거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보다 항상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김현철 씨는 똑같이 500만 원이니까요. 그것이 지금 그 세 군데 다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에도 보수월액이 똑같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김현철 씨의 국민연금은 22만 5천 원이고 건강보험료는 17만 7,250원이고 고용보험료는 4만 5천 원이다. 여기 이제 흐릿하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자, 엔터. 건강보험료 경감 여부. 이제 건강보험료 경감에 관한 그 법률이 적용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열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부. 고용보험료 보수월액에서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자, 고용보험 적용 여부. 고용보험은 대표이사, 경영자는 고용보험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13번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부로 하시고 대표자로 선택을 해주세요. 1번 대표자. 고용보험 보수월액은 그대로 입력을 해주지만 여기는 적용은 부로 해주고 대표자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표자나 임원, 대표자나 임원은 이 고용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적용 여부, 장기요양보험료는 적용하는 걸로 해주시고, 경감률 적용 안 되는 걸로 0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건강보험 증번호. 이거 뭐 자료가 없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다음에 16번 국외근로 적용 여부 있나요? 국외근로 안 했습니다. 부. 선원 아니죠? 부. 생산직 아닙니다. 부. 주소는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사원 등록과 관련된 항목을 여기 1번 항목부터 20번 항목까지 있는데 이걸 다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부양가족의 명세입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 부양가족 명세가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명세가. 자, 우선 이 본인의 등록을 하고 나면 여기 밑에 부양가족에 1번으로 일단 본인이 딱 들어가요. 이 본인에서 체크할 사항은 뭐냐면은 본인이 세대주인가 하는 사항, 세대주 여부, 그 다음에 본인이 부녀자인가 아니면 한부모인가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본인이 장애가 있는가, 이 사항은 수동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70세 이상이다 하는 것은 여기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밑에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은요, 맨 첫 번째 항목이 세대주 성명이에요. 그래서 세대주가 본인으로 돼 있죠. 그래서 세대주를 0으로 동그라미라고 해야죠. 동그라미로 그대로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세대주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더라 하면은 여기 세대를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우느냐? 0을 넣어보세요. 여기 세대에다가 숫자 0. 숫자 0 하면 지워져요. 그러면 다시 세대주를 표시하려면 1을 넣습니다. 1. 1과 0이에요. 그러니까 1 하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고 0 하면 지워지는 거나. 이렇게 되고요. 부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녀에는 왜 안 들어갈까요? 부녀는 여자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보면은 주민등록번호의 요 위치가 요 8번째 자리라고 그러죠. 8번째 자리가 1이거나 3인 경우에는 1이거나 3이면은 부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릭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장애에 관한 정보 거기에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을 할 때 보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주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에 대한 특이사항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시고 김현철 씨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없구나. 그 다음에 한부모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부모를 판단하는 방법은 배우자가 일단 없어야 돼요.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으면서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배우자죠. 그러니까 한부모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본인 거를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부터 입력을 하는데요. 가능하면 여기 주어진 자료 주민등록표에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입력을 하는 게 나중에 고칠 때도 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박정은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박정은의 연말정산 관계는 무엇이냐? 여기를 클릭해 놓고 밑에 여기 메시지를 보시면은 배우자가 3번이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관계라는 것은 여기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연말정산 관계 코드 도움말을 꺼내 놓고 찾으셔도 되고,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밑에 메시지에 나오는 이 번호를 보고 여러분이 번호를 직접 3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3번 이거 클릭하고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기본을 배우자로 해야 일단은 기본 여부 판단은 입력을 다 해놓고 나중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걸 읽으면서 정리하는 게 좋아요. 한 사람 파악하면 입력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 해놓고 기본에 배우자 해놓고 성명으로 넘어가서 입력합니다. 박정은 내국인 해놓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거예요. 660211 21111111.
그러면 가족관계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사람도 일단 입력합니다. 자, 자가 자녀죠. 자는 여기 4번이죠. 4번 직계 비속이 자입니다. 일단 20세 이하로 해서 입력을 해요. 20세 이하로 해놓고 김장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알아서 체크합니다. 960725 1182 814. 그래서 96년생이기 때문에 아까 이 기본을 우리가 20세 이하라고 해놓았지만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기본이 부로 자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 또 자녀죠. 4번 직계 비속 또 20세 이하로 해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합니다. 김차일 0312 이하 3 그 다음 사람 부가 부친입니다. 부친은 직계 존속이죠. 그래서 소득자의 직계 존속은 1번이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2번이에요.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1번. 60세 이상으로 해놓고 입력을 해요. 김두식 390503 177 1111. 그 다음에 모가 모친이죠. 모친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을 말하죠. 거기도 1번이 됩니다. 60세 이상으로 해놓고 입력을 합니다. 황순이 430411 2229 형제 일곱 번째가 이제 형제인데 형제는 밑에 보시면은 형제 자매 6번이 있어요. 연말정산관계 6번 20세 이하로 해놓고 일단 입력을 합니다. 김재철 670826 670826 177 1117. 네. 자, 김재철은 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20세 이하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67년생이면 아직 60세가 안 된 것이죠. 60세 이상이 아니고 20세 이하가 아닌 형제자매는 나이가 걸리기 때문에 기본이 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제일 중요한 이 기본에 해당되는 거 부냐 부가 아니냐 하는 판단은 여기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나이만 일단 체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득 여부하고 그 다음에 장애 여부는 그 설명을 봐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그거 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배우자죠. 박정은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 원이 있다. 근로소득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급여 500만 원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 부 김두식 원고료 수입 200만 원이 있다. 필요 경비가 60%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200만 원의 40%가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80만 원이네요. 80만 원은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친의 소득은 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친은 나이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미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경로 우대에도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부친은 기본공제 대상자이니까 이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공제 70세에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다음에 3번 모 황순이는 일용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아니다. 그래서 소득은 없습니다. 모친은. 그래서 모친도 기본이 60세 이상 그리고 경로 우대에 70세 이상이므로 동그라미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4번 김재철 동생이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며 별도의 소득은 없다. 자, 장애인의 경우에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장애인 김재철 아니죠. 형제자매 김재철이 부로된 까닭은 여기 6, 7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부로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다 이거예요. 나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기본을 장애인 기본의 장애인이라는 5번을 넣어주시고요. 연말정산 관계는 형제자매, 기본은 장애인. 그러면 이제 장애 셀로 커서가 가가지고 1번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자 1번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다음에 3번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이렇게 세 가지로 여기 코드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설명해 보면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1번 그대로 두시면 돼요. 네. 이런 요령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다 입력을 해놓고 나중에 여기 그 정리된 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선을 보시면 돼요. 네. 자, 김현철 사원 등록 마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람 또 해보겠습니다. 1002번 성동일 입력합시다. 자, 왼쪽에 사원명 거기 두 번째 줄에다 1002 성동일 (721010) (1774918) 입사는 2019년 10월 1일. 엔터로 지나가시고 급여는 월급이 410만원. 산재보험 이 사람은 여입니다. 산재보험 여로 해주시고요. 국민연금 보수 월액은 370만원으로 입력해 주시고, 건강보험 경감 없습니다. 부로 지나가시고,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여로 해주시고요. 이 사람은 대표자 아니니까 부로 지나가시고, 장기요양 적용 여로 해주시고, 여. 경감률 0%로 해주시고, 건강보험증 없습니다. 엔터로 지나가시고, 국외근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로 해주시고, 선원 부로 해주시고, 생산직이 아닙니다. 부로, 생산직 여부도 0번 부로 지나가시고, 주소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거기 퇴사 날짜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요, 퇴사 날짜는 지금 입력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성동희 씨가 나중에 요 8월 달에 퇴사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8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는 연초에 지금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 날짜는 지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8월달 급여 자료 입력하면서 입력을 할 겁니다. 비워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인이 세대주인가 보니까 성동일 씨도 세대주 맞습니다. 배우자 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동일 씨 거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 이 1화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이 1화는 배우자죠.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연말정산 관계가 2번이에요. 1번이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은 네, 우리가 입력하다가 주민번호 같은 거 이제 한 글자라도 틀리게 되면은 그 글씨가 빨갛게 돼요. 틀렸다고 알려줍니다. 잘 보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쭉 하고 나서 이제 그 추가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이제 우리가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표에 있는 6명 다 본인 포함해서 6명 다 자료 입력했고요. 입양관계증명서 양부, 양모, 양자 해가지고 성노을을 이번에 양자로 입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노을의 주민번호를 보니까 23년 4월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처이 1화는 성노을은 이미 우리가 입력을 했어요. 했으니까 제가 체크가 됐고, 자, 이제 하겠습니다. 처이 1화는 퇴직소득 300만 원이 있답니다. 자, 우리가 소득 여부를 따질 때 기본공제 여부를 따질 때는 종합소득 금액 플러스 퇴직소득 플러스 양도소득까지 봐야 돼요. 근데 이 일화씨가 100만 원이 넘었네요. 퇴직소득 금액이. 그러므로 이 일화씨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자를 기본을
부로 고쳐줘야 돼요. 여기를 부로 바꾸는 방법은 0번 하면 부가 됩니다. 네, 기본에다가 0을 입력하면 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는 기본을 부로 해주시고요. 다음 2번을 보시면 자녀 성보라는 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다. 근로소득이라는 말은 총급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네요. 그러면 자녀 성보라도 소득자예요. 그래서 지금 성보라가 부로 이미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98년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면 됩니다. 소득과 나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 3번 성노을은 이번에 양자로 입양한 자녀죠. 23년 6월에 입양하였다. 그러면 셋째로 입양한 거다. 셋째 아이로 입양했다는 것이고요. 23년생이니까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여기 성노을을 보면은 성노을은 출산 입양에 동그라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에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셋째를 출산했거나 입양했다. 그런 것이죠. 출산 입양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가 있어요. 출산 입양이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우리 세액공제에서 자녀 세액공제에 출산 입양 특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셋째 3. 이거는 요 생년월일에 의해서 자동으로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성덕선은 여기 자녀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것은 20세 이하인 자녀이고 나이가 7세 이상이면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것은 자녀세액공제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녀세액공제에 적용된 자녀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성노을은 여기 자녀에는 동그라미가 안 돼 있죠. 자녀세액공제는 해당이 안 되고 특별 자녀세액공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장인 이영철. 장인 이영철은 이자 소득이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자, 이자 소득이면 이제 금융소득인데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건 종합과세 소득 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2,200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의 그 자체가 소득 금액입니다. 따라서 장인은 소득자다. 그러면 지금 장인이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이영철 장인이죠. 기본이 60세 이상으로 돼 있죠. 여기를 부로 고쳐야 돼요. 부는 여기다가 0번 넣으면 부예요.
네, 그래서 아까 성보라는 자동으로 나이 때문에 부과됐었고 이 일화의 그 배우자는 우리가 수동으로 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인도 수동으로 기본을 부로 고쳤어요. 이러한 작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작업을 잘 해주시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에다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격시험 보실 때. 근데 이제 여러분 NCS 평가시험도 여러분 또 보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 그거는 다 종이에다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입력하는 것보다 종이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종이에 답안을 기입하실 때는 여기다가 한번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해보시고 그걸 보고 답안에 써주는 것이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입력 안 해보고도 다 쓰겠다 하면 다 써도 되는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실수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하는 문제 하나 냈거든요. 냈으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아무 회사나 좋아요. 아무 회사나 해가지고 사원 하나를 사원 입력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냈으니까 요 밑에다가 이제 부양가족만 쭉 입력하고서 지금 여기처럼 이런 조건을 넣어놨어요. 이런 조건을 그 조건 보시고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정리 딱 하고서 완성된 걸 보고 이제 답지에다가 그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 실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다 입력 안 해보시고 바로 하면은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해 보시고 답을 기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 해보겠습니다. 노현주 등록할게요. 이 사람도 국외근로 없고 생산직 아니고 그래요. 자, 주민등록표를 보고 차례대로 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현주의 사원 등록을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는 박정수라고 돼 있어요. 아하, 노현주 씨가 세대주가 아니구나. 세대주에다 0 해주시고 부녀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부녀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07년생, 03년생 다 20세 이하인 자녀들이네요. 부녀에다가 1 해주십니다. 자, 본인은 잘 체크했고요. 이번에는 저 박정수부터 입력하는 게 좋겠네요. 배우자 박정수.
정아영은 동거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동거에 해당되는 것이 위탁 아동입니다. 밑에 그 자료 설명을 보면은 정아영은 23년 2월에 위탁받은 아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연말정산 관계를 위탁아동 8번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기타 위탁아동. 처남은 형제 자매가 됩니다. 소득자, 그러니까 본인의 형제 자매가 이제 노현주의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형제 자매도 6번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6번 형제 자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거기 정리된 표를 보겠습니다. 박정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배우자 박정수는 사업 소득 관련 결손금은 마이너스 소득이에요. 마이너스 1,000만 원과 근로소득 금액 500만 원. 직장도 있네요.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한다. 근데 사업에서는 마이너스 1,000만 원. 근로소득 금액은 500만 원. 이 두 개를 합산해야 돼요. 그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사업도 하니까 사업소득 금액하고 합산합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500만 원이죠. 박정수 배우자는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 더하기 500 하면은 마이너스 500이죠. 따라서 박정수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정아영 2월에 위탁받은 아동이죠. 6개월 이상 됐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인 경우에 위탁아동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죠. 정아영 자녀로 놔두면 되고요. 위탁아동으로 그대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동생 노병탁 청각장애인이고 근로소득이 1,500만 원이다. 네, 근로소득 하면은 총급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동생 노병탁은 소득자인 장애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병탁이 부로되어 있는데 나이 때문에 부로되어 있지만 소득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나이를 안 보지만은 소득이 있으니까 부가 맞아요. 근데 여기를 부로 해놓고 그래도 장애가 있지 하고 여기 장애에다가 1 해놓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이 부인 경우는요, 추가 공제가 없어요. 경로우대라든가 장애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공제가 부일 때 추가 공제인 장애나 경로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장애라든가 경로우대는 추가 공제 사항이거든요. 추가 공제 사항은 반드시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 공제를 적용해 주는 거니까 기본 공제가 부라 그러면은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 추가 공제는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장애인 코드를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경로우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경로우대도 만약에 경로우대 70세 이상인 그 직계 존속이나 소득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데 만약에 소득이 있어가지고 부과됐다. 그렇다면 경로우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본인 노현주의 근로소득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다. 이건 왜 이걸 제시해 줬냐면은 부녀자 추가 공제 조건 중에 보면은 자, 부녀자 추가 공제가 50만 원이 있는데 그 부녀자 추가 공제의 조건 중에 소득자의 소득 금액이 조건이 있어요.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예,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므로 노현주는 부녀자의 추가 공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녀에다 1 해서 동그라미 넣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시면 돼요. 만약에 노현주의 근로소득 금액은 가령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부녀를 지워야 됩니다. 0번으로 해서 지우셔야 된다. 네. 자, 어때요? 세 사람 거 해봤는데 감이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 위에 입력하는 내용보다는 이 밑에 입력하는 내용이 시험에서는 중요하다. 여기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현주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진섭 씨 거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